당장에 내가 대학에 못 갈 것 같고 뭐 이건 답도 없고 저건 모르겠고 해도 정해지는 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감독을 해야지.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고 현재 서울예대, 서경대, 성결대학교를 붙은 이온유라고 합니다. 일단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실기 위주의 학교여서 제가 영화를 찍을 경험이 많고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 학교로 알고 있고 그만큼 영화에 대해 진심인 친구가 오는 학교로 알고 있어서 저런 환경에서 영화를 찍으면 저 또한 발전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서경대학교는 솔직히 진짜 시스템이 너무 좋고 스튜디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런 환경에서 영화를 찍으면 찍을 맛이 나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학이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잘하고 싶어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예대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한테서 이유를 찾자면 저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가장 많이 노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 물론 의심도 많이 들었지만 최대한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의심했던 순간은 매 시험이 끝나고 면접이 끝날 때마다 저를 한 번씩 의심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낮아지고 깎여지고 이랬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대학에 못 갈 것 같고 뭐 이건 답도 없고 저건 모르겠고 해도 지금 내가 시험 전날이라던가 이 이야기를 풀어보고 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경대는 1,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보거든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5분을 주고 그걸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분석한 걸 가지고 면접을 봐서 내가 어떤 장면을 분석했고 어떻게 이걸 연출할 것인지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이런 개인 질문들로 진행을 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50분을 준 다음에 그 제시되는 플롯을 가지고 로그라인을 써요. 그래서 이 로그라인을 갖고 면접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런 로그라인에 어떤 내용인지 혹은 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이미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그라인인데 로그라인을 주고 그리고 상황을 주고 그리고 키워드를 줘서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50분 동안 쓴 다음에 그걸 면접장 가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예대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50분을 주고 12문장으로 제시어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12문장이 끝났을 때 그 종이를 뺏고 10분 동안 이미지 분석을 시켜요. 그리고 10분 동안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 분석한 거를 다 뺏어가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대기 시간에 혼자 종이에 쓰거나 아니면 내가 뭘 분석했는지 기억하면서 기다렸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분석한 이미지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진짜 단연코 서울예대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만 하면 그래도 정신이라도 차리는데 하루에 이제 세 종류의 시험을 보니까 진짜 뭐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글 쓰느라 정신 다 나갔는데 이미지 분석하느라 또 혼 다 뺐고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면접을 본 것 같아서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2개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결대 입시였는데 제가 들어갔던 교수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그날 아빠랑 손을 잡고 학교를 갔거든요. 아버지가 데려다 주셔서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저는 가족과 사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빠랑 손을 잡고 왔던 그 풍경을 장면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붙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걸 갖고 대학교를 붙을 수 있구나를 알려준 그런 계기여서 기억에 남고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계속 그 교수님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반말로 툭툭 질문을 던지시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긴장이 싹 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면접 준비를 보통의 방식과는 다르게 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이 질문을 싹 다 예상하고 그걸 몇 장으로 준비해서 물론 그 방식이 제일 안전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이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답
안에 갇히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런 질문 방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계속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영화를 좋아했고 왜 좋아했고 어떤 영화는 왜 싫어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했거든요. 일기처럼 써나가면서 나는 이 감독의 영화를 봤을 때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에 이런 가정 환경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 삶을 역으로 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들어갈 때도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라고 말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이 얘기는 꼭 하고 간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지 이 얘기는 꼭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질문을 받도 약간 몰고 갔어요. 제가 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해서 뭐 사소한 질문 하나를 받아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전 이러이러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게 과거에 이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몰고 가려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강력한 무기긴 한데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일 큰 무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영화의 재미를 알게 해준 것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어떻게 이 시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은 다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조금씩 약간 소재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간과 플롯을 엮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끝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쾌감을 주는 게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감독한테 좀 빠지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감독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플롯을 보통의 비선형적인 플롯을 활용한 다른 영화가 이제 괴물인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인데 그 작품을 말한 것도 붙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게 정해지는 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감독을 해야지.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다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떨어진다는 뉘앙스로도 말씀하시고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데 어떡하라고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이건데 좋아하는 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다른 감독 좋아하고 미카엘 하네케 감독 좋아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감독으로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내 진심으로 할 거고 떨어지든 말든 좋아하는 감독으로 가자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진짜 창피한 얘기이긴 한데요. 숭실대 시험을 봤을 때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 20분 동안 말려가지고 로맨틱 코미디를 쓴 거예요. 근데 나름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면접을 보는데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저는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려서 어떤 영화 좋아하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끝나고 나서 진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갖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이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고 잘 보고를 떠나서 내가 나를 속인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고 제가 다짐을 한 게 이후에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솔직해져야겠다. 투박해도 약간 투명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뒤로는 어떤 면접을 봐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예대 시험 볼 때도 저한테 그 사진 보고 이게 어떤 영화인지 아냐 혹은 이런 건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는 척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부족해 보여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수님들은 잘 아는 애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배울 수 있는 애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다른 친구들 싹 다 이렇게 A4 용지에 막 이렇게 다 정리하고 뭐 영화 이론 다 분석하고 다 공부하고 하는 애들 사이에서 지식으로는 저는 승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 솔직해지려고 노력했던 게 커요.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하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진짜 웬만한 건 다 아실 분들인데 그래서 웬만한 지식으로 이렇게 나 이만큼 알아요 라고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나 이만큼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얘기할 때도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됐고 그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내 이야기를 말하고 내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뭔지도 얘기하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사실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면접 준비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영화에 대해서 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 감독은 왜 이렇게 만든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취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설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친구들하고도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어땠는지, 좋았다면 왜 좋아하는지, 싫었다면 왜 싫었는지, 이런 영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들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방법도 있고 이 친구의 방법도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헷갈려하고, 또 이 친구가 저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런 순간들을 조금씩 느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12문장 작문을 할 때 이 제시어를 받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플롯을 준비해 가서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빨리 이야기를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내 방법이 맞나? 나는 이 시간까지 이야기를 완성짓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완성을 하고, 이런 것에서 좀 되게 약간 긴장감을 느끼고 내 방식이 맞나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자 준비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방법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뉘앙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는 뭐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방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심을 해봤어요. 내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약간 비교하게 되고 남들과,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